이게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2시 17분에 꼬맹이들이 갑자기 사라졌대. 그리고 이 툭툭 튀어나오는 이 장면들이 이 영화가 어떻게 흘러갈지 종잡을 수 없게 만드는 장면들이란 말이죠. 저희 시청자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제일 사랑하는 장르는 뭐다? 공포다. 말리그넌트 때 다라 없어질 때까지 물고 빨았지요. 공포영화 박물관 같은 느낌이라고요. 이번 웨폰의 감독은 잭 크레거라는 양반인데 바바리안이라는 아이씨 이거 말고 꽤나 임팩트 있는 공포영화로 첫 발을 내디디셨어. 이중 예약된 에어비앤비에서 낯선 남녀가 같은 집에 머무르는데 갑자기 지하에서 괴물이 등장하면서 영화가 막 요동쳐 에너지를 막 뿜어내. 되게 고전적인 호러의 흐름을 가진 괴수물이거든요. 한 줄기의 서사를 3조각으로 쪼개고 장르를 갈아타는 방식이고요. 좋았어요. 좋았는데 되게 뒷심 부족한 영화라고 느껴질 법했지요. 초반부의 상황이 존나 강렬하고 흥미를 팍 돋구는데 그건 그저 흥미 유발용 정도에 그치고 꾸준히 깔아놓는 복선과 암시에 비해 사건의 진상이 그렇게 엄청나진 않거든. 그럼에도 저는 오락성 하나만큼은 충족되었기에 재밌게 본 영화였습니다. 그렇다면 차기작인 웨폰은 어땠을까요? 정말 아쉽게도 전작의 장점과 단점을 그대로 반복하는데 이번에도 고전적인 방식을 사용했지만 그 방식이 비단 공포영화에서만 모티브를 얻은 게 아니라는 점이 재밌었고요. 장점과 단점이 이 감독의 특색이라면 충분히 받아들일 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웨폰이라는 영화는 어땠는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가시죠. 엥? 뜬금없이 조던필이 여기서 왜 나오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조던필의 겟아웃은 사실상 21세기 공포영화의 줄기를 갈라놓은 작품입니다. 겟아웃 이전의 공포영화들에서도 물론 사회적인 담론을 형성하는 영화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태생부터가 말초적인 자극을 주기 위한 B급 장르인지라 보다 오락성의 치중? 아니, 오락을 위한 장르였지요. 겟아웃은 공포라는 장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신체 강탈, 인간 경매, 싱크룸 등의 소재를 통해 인종차별, 백인 자유주의자들의 위선 등등 현실 문제와 맞닿게 은유를 하여 공포감은 물론 씁쓸함을 자아냈지요. 이후 어스는 계급 문제를, 캔디맨은 도시 재개발과 인종 문제를, 인비저블맨은 가정폭력을, 공포라는 장르는 미지의 괴물이나 귀신보다 시스템을 무서워하는 장르로 변모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관객들도 거기에 익숙해졌고요. 즉 공포영화는 현실 문제를 은유하는 장르다가 공식처럼 자리매김했지요. 그런 상황에서 말리그넌트의 등장은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진짜 순수 오락 그 자체였거든. 아무튼 이후 공포영화를 볼 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오싹함을 즐기는 게 아니라 거의 반사적으로 해석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괴물이나 귀신이 나오면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비유한 거지? 피해자가 나오면 젠더랑 인종을 은유한 건가? 막 이딴 생각만 드는 거야. 언제부터 롤러코스터가 의도를 파악하는 놀이기구가 됐냐 이거죠. 나는 그냥 올라갈 때 긴장감 주고 내려갈 때 팍 떨어져서 고감만 찌릿찌릿하게 해주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메시지가 없으면 작품이 비어 보이고 성의 없어 보이는 부작용이 생겨버린 거예요. 웨폰은 이걸 정면 돌파해버리는 상남자스러운 모먼트를 갖고 있습니다. 영화 초반부 아이들이 실종되고 텅 빈 교실에 교사만 덩그러니 있는 모습은 마치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에 대한 은유 같고요. 제목도 웨폰이잖아요. 교사에게 책임을 물으며 학부모들이 광기에 휩싸이는 모습은 낙인을 찍고 마녀 사냥을 하는 SNS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이 또한 SNS가 어떤 웨폰을 은유하는 건가 싶기도 하죠. 뭔가 사회적인 담론을 형성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영화를 쭉 보다 보면 교묘하게 이런 생각을 키워주는데요. 이 생각을 그대로 태극권 마냥 이용해서 뒤통수를 때립니다. 사실 아이들이 실종된 건 진짜 마녀 때문이었고 사람들의 불안감이 만든 상징 같았던 위치는 결국 현실에 존재하는 위협으로 등장합니다. 이 지점에서 웨폰은 겟아웃 이후 자리매김한 공포영화의 문법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이거 오락이야.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호불호가 갈리실 텐데 되게 허무하고 힘이 쭉 빠진다고 느끼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외려 반골적인 영화라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에 흔적도 없이 마녀가 찢겨지는 부분에서 굉장한 카타르시스를 느꼈어요. 공포라는 장르가 결국 본래의 자리인 이해할 수 없는 미지의 것으로 돌아오는 포인트라고 느껴졌고 내가 사랑하던 공포라는 장르가 원점으로 회귀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총기 사건에 대한 메타포고 여성 혐오 비판이고 이건 인종차별 비판이고 아닌데 그냥 마녀 괴담이었는데 그래 공포영화가 언제부터 공부해야 되는 장르였냐고. 이런 정서가 대단히 타란티노스럽다라고 느껴졌어요. 히틀러 벌집 피자 만들 때랑 비슷한 느낌? 이거 공포영화야 가서 물어뜯어. 무섭고 흥미로우면 장땡이제.
그렇다면 왜 포는 진짜 공포 괴담 이야기에만 치중했냐라고 하면 물론 사회 비판적인 내용 또한 담고 있습니다. 잭 크래거 감독 또한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열어뒀으니 앞서 말씀드린 건 제가 원하는 방향의 해석이었고요. 공포영화뿐만 아니라 여러 고전 영화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PTA의 매그놀리아, 쿠엔틴 타란티노의 펄프 픽션, 구로사와 아키라의 라쇼몽을 적절하게 배합한 듯한 비선형적 플롯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갑니다. 전작인 바바리안에서도 비선형적인 구조를 택했지만 너무 팍팍 넘어가서 호불호가 갈렸었거든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챕터를 구분지어 놓음으로써 보다 친절해진 느낌이었고요. 각 챕터별로 분위기가 상이해서 미스터리함과 공포감이 줄어들 수는 있겠으나 챕터마다의 인물들의 딱 맞는 연기와 서사가 뒷받침됨으로써 말 그대로 이야기 자체에 흥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꽤나 타란티노스럽다라고 느껴졌어요. 미스터리하다가 심리 공포 쪽으로 가다가 아예 괴수물로 변하는데 그 중간중간 웃어도 되나? 웃기긴 한데 싶은 블랙 코미디 지점들이 있거든요. 타란티노 특유의 불편한 웃음? 을 굉장히 잘 구현한 것 같았어요. 또한 미국인이 만든 미국 영화이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 미국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켰었던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짚는 느낌입니다. 최종 빌런인 마녀, 지하실에다가 아이들을 가둬놓고 행하는 아동학대부터 경찰의 과잉 진압, 마약, 정확히는 마약을 하는 홈리스 문제, 타인에 대한 무관심, 알코올 중독, 나태해진 부모를 오히려 아이가 걱정하는 지경이 된 작금의 현실 등등. 특히나 요즘 세상은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참으로 차갑다라는 걸 느끼게 해준 대목이 교사가 울고 있는 아이 좀 달래줄 수 있고 애가 버스를 놓쳤으면 차로 좀 태워줄 수 있지. 예전엔 그게 참 다정한 선생님, 참 교육자 이렇게 받아들여졌는데 요즘은 애들을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요. 여지를 없애겠다고 외롭게 홀로 있는 아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는 조치가 참으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괜히 애 혼자 걸어가는 장면을 길게 비춰주는데 그 뒤에 아이를 걱정하는 선생님이 타는 차 옆면에 위치라고 낙서되어 있는 장면을 보여준단 말이죠. 선의로 한 행동이 꼬투리가 잡혀 주홍 글씨가 새겨지는 그런 모습을 짚는 듯 했어요. 물론 그만큼 오늘날이 험악하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비선형적인 플롯과 다중 시점은 각각의 문제를 조명하기 위한 장치들로 보입니다. 감독이 막 거장병 걸려서 쓸데없이 화려한 테크닉을 보여주는 그런 용도가 아니어서 참 담백하고 좋았어요. 여러 인물들 각각의 시점을 조명한 덕분에 캐릭터들이 지극히 인간적으로 묘사가 되었고요. 현실적으로 좀 하자가 있는 인물들이죠. 우리나라 관객들이면 전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인데 미국은 공교육이 무너졌다 싶을 정도로 교육 수준이 처참하대요. 중국에 어디 있는지 모르는 정도라니까? 3 곱하기 3을 모른대. No. 하다못해 미국인이면 미국의 주가 몇 개인지는 알아야 되잖아. 29, I guess. 29? 이러고 있대. 그 정도로 처참한 미국인의 수준을 여과 없이 보여주거든요. 아이들이 사라진 학급의 담당 교사인 저스틴은 실종 아동 부모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고 차에는 마녀라고 낙서가 새겨지는 수모를 겪습니다. 그리고는 학부모들이 계속 집에 찾아와서 스토킹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야. 저게 왜 제 잘못이야? 만약 총기 난사 사건을 은유한다 쳤을 때 이 총쏜 새끼가 잘못이지 이 교사 잘못이야? 분명 저런 일이 있었을 거란 말이지. 이 범인 냅두고 애멍교사 잡돌이한 게 한두 번이겠어? 그런데 교사는 또 2년 전에 음주운전을 했었고 전에 근무하던 학교에서 동료 교사와 좀 부적절한 일이 있어서 해고가 되었었고 또 스토킹을 하던 실종된 아이의 아버지인 타노스는 확증 편향을 통해서 애먼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고 그렇게 타노스와 저스틴이 함께하며 슈프림 소설어를 관두고 갑자기 나루토 달리기를 하며 눈가리가 돌아있는 웡에게 목을 졸리고 나니 얘도 진짜 모르는구나, 같이 해결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면서 오해를 거두죠. 그제서야 비로소 사건의 본질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너무 좋았어요. 공포영화에서 나오는 메시지치고 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인 거야. 세상에 화나는 일이 참 많거든요. 근데 이 일들을 해결하려면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단 말이지. 그리고 해결책을 찾고 그걸 적용해야죠. 그런데 요즘은 일단 누구 하나 잡돌이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누군가 나타나서 사건의 본질을 바라보자, 해결하자 하면 또 거기서 갈라져서 싸우고 편먹고 그러고 있어요. 결국 문제의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더 큰 싸움과 비극을 초래하죠. 감독이 제시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비극이 벌어졌을 때 해결이 아니라 갈드컵이 열리면 더 큰 비극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렇기에 각 개인의 시각만을 고집하면 누군가를 물어뜯고 혐오하는 악순환만 반복된다는 겁니다. 해결해야지요. 서로의 얘기를 듣고 힘을 합쳐서. 제목 그대로 외포는 멀리 갈 거 없이 갈드컵이 열렸을 때 돌팔매질을 하는
구성원 서로를 물어뜯는 개개인을 뜻하기도 하며 이를 멈추고 힘을 합쳐 사건의 본질을 파헤칠 때 강력한 무기가 된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실제로 그 무시무시하던 마녀가 사람들이 힘을 합쳐 해결하려고 하자마자 무력하게 갈갈이 찢기는 장면에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문제도 힘을 합친다면 사실 별거 아닐 거야. 해결 못할 문제가 아닐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공포영화치고 굉장히 따뜻한 메시지를 담고 있지요. 차기작이 기대되는 잭 크래거 감독의 웨폰이었고요. 지금까지 김채호의 필름 찍기의 김채호였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영화들 가져와서 털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